올해로 창군 50주년. 1946년 L4 연락기 열대로 시작된 한국공군은 지난 50년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없이 그들의 자리를 지켜왔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소박한 꿈에서 출발해 최신의 전투 조종사가 된 젊은이들. 영예의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기까지 전투 조종사의 길은 철저하고 엄격한 훈련의 연속이었다. 트레이너 책, 누주기 어셈블리 책, 타이어 책, 퓨얼 리저브 탱크 드레인, 제너럴 컨디션 책, 필승! 소위 이영재 비행 준비 끝!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탄생하는 첫 관문. 그것은 6개월에 걸친 초등 교육 과정 중 마지막 순서인 이 솔로 비행 과정이다. 오늘 이영재 솔로가 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그 솔로 비행하는데 예. 그 내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절대 솔로 비행 긴장하면 안 돼. 예. 긴장하면 수족이 굳어지니까 예. 긴장하지 말고 우선 침착하게 평소 배운 대로 하라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 과정에 들어오기 전까지 비행기를 다뤄본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서킷 브레이커스 책, 라이트 스위치 업, 피터 디덕, 프라이머 락, 맨라이트 스위치 업, 내비게이션 라이트 온, 로테이팅 비컨 온. 그러나 이들은 오늘 T-41 전투기를 조종한다. 채공 시간이 길고 안전성이 입증돼 73년부터 초동비행 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먼저 비행을 마친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로 들어섰다. 이때 옆자리에 탑승했던 교관이 내렸다. 지난 6개월 동안 내내 옆자리를 지켜주던 교관. 이제부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혼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당 이영선 교수는 다시 한번 비행기를 점검해 주었다. 마치 곱게 키운 맏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처럼 걱정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오케이, 다 됐으면 멀리 보고 브레이크 빨리 넣어놓고 테이크업. 비행기 조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착륙. 전투 조종사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착륙하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 서서히 들어가라. 서두른다니까. 아이, 훅 땡기고 그러네. 강명호 얘기 잘 들리지? 그래, 어깨 헛길 빼고 긴장 너무 하지 마. 긴장하는 것 같아. 조금 더 맞추고 기다려. 그래, 조금 더 맞추고 축선. 강영호 소위의 이륙 후 또 한 명의 조종사가 무사히 활주로로 내려왔다. 잘했어. 잘 내린다. 소위 조세희 단독 비행 끝. 잘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큰절 받으십시오. 지난 석 달간 25회의 비행 교육을 통해 이들은 이제 초보 조종사가 됐다. 우리 이렇게 끝나버리면 잘했어. 필수. 무지하게 잘했어. 이제 이날 제47기 전투기 조종사 초동교육 과정은 단 3명의 솔로 비행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정인창 소위, 취재팀은 정서희 비행기 안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 정소희는 침착하게 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아직 학생인 이들에게 관제소 교관의 지시는 생명의 지침서와 다름이 없다. 아버지, 처음 맞는 비행훈련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나가는 단독 비행 멋있게 마치고 내일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기다렸지. 자, 천천히 액티브하자. 드디어 마지막 주자 이영재 소위의 비행이 시작됐다. 이영순 교수 표정이 굳어있다. 입소 당시 100명 중 남은 자는 불과 60여 명. 그러나 여기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완전히 탈락이다. 비행훈련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해봐서도 알겠지만은 초동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동만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비행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몸에 닿기 때문에
초동 관문을 통과하는 게 얘들한테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 조금 더 받치고 기다려. 조금 더 받치고 축선. 조금만 더 받치고. 그리고 마지막 주자 역시 매끄러운 착륙 솜씨를 보였다. 이 정도면 당당히 합격이다. 그래요. 오케이, 파워 1500까지 넣고 빼자. 중앙으로. 4년간의 공군 사관학교 시절, 그리고도 계속되는 훈련의 연장. 오직 한 가지,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조국의 하늘을 지켜보겠다는 꿈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다. 이들 중엔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젊은이들도 있다. 대부분 26에서 27. 이들은 일반 사병이 아니다. 소위 이상의 계급을 단 장교들이다. 영재 너가 이까지 올 때 몰랐다. 소위 이영재 단독 비행 끝. 정말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이 형제 소이목에 빨간 마프라가 둘러졌다. 전투기 조종사 초동 교육을 마친 증거였다. 네가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또 뜨지. 마지막 좀 받쳤지. 고생했다. 잘했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전투기를 몰고 나가도 임무를 완성하는 강인한 조종사. 빨간 마프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잘했다. 그렇게 뭐 네가 당기면 아니까 다 잡아가지고 말이지 멈춰놓으니까 잘했어. 감사합니다. 거기서 잘해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아주 저 감각이 좋다. 필승. 소위 이영재 단독 비행 끝. 잘했어. 감사합니다. 더 잘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승. 출구 시작. 이제 겨우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고독하고 치열한 또 다른 훈련 과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기 조종사 교육 과정은 모두 1년 8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공군 사관학교나 조종사 후보생 모집 훈련을 거친 이들만이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다.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얼마나 고공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상 단계였는데 15,000피트까지는 여러분은 이날 훈련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전투 조종사가 된 대원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고공 환경 적응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2만 피트가 넘었으면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급격하게 행동이 둔화되면서 이제 위험 단계에 들어가게 되지요. 고소증, 밀폐증 이런 거로 인하여 내가 상당한 어떤 높은 고도에 오르는가 보다 하고 당황하실 텐데 호흡 주기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면 됩니다. 2만 피트라면 공기량이 지상에서의 20% 이하,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조종사는 말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다. 인간인 이상 이런 상태를 견뎌낼 순 없다. 결국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조종사는 정신을 잃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늘 위의 상황은 지상의 상황과는 전혀 딴판이다. 산소 공급도 기압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 전투 조종사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옮기는 건 처음에는 정확히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옮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실질적으로 못 느끼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을 떤다거나 아니면 구멍을 정확히 찾지 못한다거나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멍해진다는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전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항공 생리 훈련의 두 번째 코스는 G 테스트. 이 자리에 앉으면 그 일반적인 그 혈압, 그러니까 맥박 수가 한 150 정도 이상 쫙 배 2배 이상 올라가요. 80, 90 이거밖에 안 나요. 긴장한다고 뭐 잘 되나?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게 서서히 올라가니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슈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몸무게의 2배가 작용되면 2G, 그다음에 3배가 작용되면 3G인데 공군 조종사들은 7G에서 9G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그 F-16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동 시 노출되는 G가 거의 9G에 육박하기 때문에 9G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F-16 전투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2.0 이상, 시속 2,400km라는 상상을 초월한 속도다. 그런 속달에 놓이면 인간은 자기 몸무게의 최고 9배에 달하는 무게를 느끼게 된다.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고등교육 과정까지 마친 완전한 전투 조종사인 이들은 이미 6G 정도는 넉넉히 소화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6G 이상의 속도에서는 어떤가? 전투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온몸에 쏟아지는 엄청난 무게의 조종사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정신을 잃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상황. 그러나 스틱을 움직여 비행기를 조종해야 한다. 다음은 불과 10여 초 만에 구지 상태에 도달하는 훈련. 초고속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이겨내야 하는 순간이다. 구조입니다. 보험 유지죠. 호흡하시고요. 에런 내려가시고요. 입술을 통해서 짧고 3개 15초간. 보통 사람들로선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런 내려가시고. 지금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그대로 밀고 계십시오. 스틱만 밀고 계십시오. 이날 훈련자는 무려 15초 이상 구지 상태를 견뎌냈다. 단순히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비행기 조종을 계속했던 것이다. 계속 해면 힘이 더 빠져요. 중간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셨어. 아까 깡으로 그랬다. 수고하셨어. 정신. 잘하시나? 부진 어때요? 딱 건드니까. 그래? 어때? 몰라. 해봐. 말을 못해. 구지 상태를 견디지 못하면 F-16 전투기는 조종하지 못한다. 이것은 최신형 전투기 조종사의 기본 자질이다. 붕 뜬 것 같아요. 지금. 붕 뜬 것 같은데 후련합니다. 아주. 한번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이게 뭐 말로만 들어서 화면으로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거 견뎌내야 유사시에 전쟁이 나더라도 저하고 맞붙어서 이기려면 결국 정신력이니까 또 가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어요. 그 생각했어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흔히 전투기 조종사를 하늘이 받아준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건강하고 강인한 신체를 가진 젊은이들만이 이 훈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니까 160까지도 긴장을 많이 상당히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160입니까? 뭐 맥박 뛰는 수가 훈련은 계속됐다. 구조입니다. 에런 내려가시고요. 보험 유지시고 한번 힘주시죠. 한번 힘주시죠. 하세요. 구조입니다. 보험 유지하고 에런 내려가시고요. 한번 흘리고 보험 유지하시고 스팅 미세요. 이날 17명의 장교들은 훌륭히 훈련을 이겨냈다. 무적의 전투기 조종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파이어.
새벽 4시 40분 기숙사 생활은 이른 새벽에 시작됐다. 초동 훈련을 통과한 이들은 다시 중동 훈련 과정에 들어와 있었다. 중동 과정은 비행 조종술에 관한 학습과 실전 비행으로 이루어지는 7개월 과정이다. 이것을 통과하면 다음은 고등훈련 8개월. 이렇게 1년 8개월의 훈련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전투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에 엄한 교육을 받은 장교지만 이곳에서 이들은 조종학생이라 불린다. 전투 조종사는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새벽 5시 식당으로 향하는 버스 안. 그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손과 입을 움직여 조종 절차를 외우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머리 비행 중이다. 잠시의 여유만 있어도 이 머리 비행은 계속된다. 꿈에서까지 외울 정도라고 한다. 이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오전 7시. 이날은 중동 교육의 최종 평가 초단독 비행이 있는 날이다. 85회 비행과 300시간 이상의 학술 교육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단독 비행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미 솔로 비행을 마친 뒤였지만 중동 교육에선 새로운 기종의 전투기 조종을 훈련받았다. 고성능의 신기종일수록 조종은 까다롭고 고도로 숙련된 조종을 필요로 한다. 평가 대상자들은 먼저 담당 교관에게 비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 착륙은 모든 조종술의 기본이다. 따라서 비행 중 활주로까지 내려오다 다시 상승하는 터칭고가 이날 훈련 내용이었다. 우측석 대위 김진훈입니다. 임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상 작동 및 테이크업하여 선단 임무로 리이니셜 1회 나가고 2회 터칭고 1회로 프로치 실시 후 풀스탑 하겠습니다. 장주변 들어가가지고 피치아웃 하고 나서 터칭고 한번 예. 하고 나서 바로 크로스 패턴 한번 그다음에 바로 크로스 패턴 들어가가지고 로우 프로시 없이 바로 크로스 패턴 두 번째 풀스탑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총 장주변 세운하는 거지, 그지? 속도가 훈련은 교관과 학생의 1대1 맨투맨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단독 비행을 앞두고 교관들은 마지막 점검에 정성을 다했다.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높다 하고 수정을 하려면 늦는다고 그랬어. 터치다운이 딱 되는 순간에도 그 다음 거를 면허 수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방향 유지를 해주고 오늘 초단독을 못할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작들을 하란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주면 돼. 너무 긴장해도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비행은 취소된다. 순간의 실수까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투기 사고는 엄청난 인력, 비용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떨려요? 솔로니까요. 조종석에 앉아서 다시 한번 머리 비행을 해본다. 시동을 걸기까지 30단계 이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조종석에 앉으면 그렇게 외워댔던 절차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극도의 긴장 때문이다. 중동 교육 과정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전투기는 T-37, 흔히 쌕쌕이라고도 불리는 제트기다. 초동 때와는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다. 최대 상승 고도 35,000피트, 최대 순항 속도 시속 768km, 따라서 반드시 산소 마스크가 장착된 헬멧을 써야 한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비행기는 서서히 이륙 준비를 했다. 장교포, 고도, 속도. 처음엔 교관이 동승했다. 초동 때와 같이 단독 비행에 앞서 조종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목적 좋아요.
받고 러더 중립. 파워아이들 확인하고 나아가 일정하게 축선 맞춰서 들지 말고 그대로 오자. 뱅크 지지 않도록 하고. 축선 한번 확인하고 축선. 아주. 축선. 조금만 맞춰라. 축선 조금 더 맞춰. 기다리고. 들어가야지. 조금 더 맞추고 가지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어쩌서 맞죠. 아, 좋았어. 이근수 소위의 이달 비행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투기 조종을 완벽하게 끝낸 것이다. 이제 단독 비행이다. 과연 교관이 없는 단독 비행에서도 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교관들은 비행기를 내려오면서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이건 자동차 운전같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엔 차선도 신호등도 없다. 오로지 계기판과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조종해야 한다. 교관들은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에선 산소 부족과 기압의 변화로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 지상에서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학생들이 혼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윈드캄 클리어 포 테이크. 맞아, 4-5. 정답 보스카 시스템의 시액들이 클리어 포 테이크. 멀리 보고 한 번에 정도 하자. 내가 이근수 소위의 초단독 비행은 성공리에 끝났다. 교관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들 모두의 노력을 키워낸 전투기 조종사의 길에 한 발 다가선 후배의 모습이었다. 오로지 비행기만을 연구하고 전투기 조종만을 고민하며 보낸 7개월간의 중등교육 과정은 이렇게 마감된다. 대장님에 대하여 강력! 불수! 바로! 초단독 비행 끝! 중쇼! 먼저 여러분들의 초단독, 제뜨기로서의 초단독 비행을 진심으로 교관을 대표해가지고서는 축하드립니다. 네, 주의성! 축하가 이어졌다. 탈락률이 평균 30%에 육박하는 고난도 훈련을 이겨낸 데 대한 축하였다. 그런데 신고식이 끝난 뒤에도 굳은 얼굴을 풀지 못하는 한 조종 학생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그러면 안 돼. 예. 비행 중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보통 비행 중 학생은 교관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기 마련이다. 잘못된 조작을 그냥 보고 넘길 교관은 없지 않겠는가? 취재팀은 그 이유를 물었다. 뭘 어떻게 잘못했냐? 아니 잘못한 거는 당연히 야단 맞아야 되는 거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스핀 조작 라스트 찬스 가서 공중에서 할 것을 라스트 찬스 미리 연습을 한번 했는데 절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먹고. 비행 대장이 탔던 비행기는 제일 나중에 도착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끝내 단독 비행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탈락이다.
단독 비행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전투 조종사의 꿈은 영원히 접어야 한다. 비행 대장은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얼른 오라 그래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는지 그 고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했다. 기술자가 아니라 군인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는 내가 따로 적을 테니까. 수고했어. 어? 예. 그동안 네가 열심히 한 거는 다 알아요. 교관들도 다 알고, 조학생들도 다 알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일을 계속 갔을 때는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잘하는 일을 계속 할 경우에는 훨씬 인생이 더 즐겁고 예.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뭐 후회 없지. 뭐 네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다 배려를 해줬잖아. 예. 담당 교원도 많이 태워주고 중간에 또 특별히 또 잘하는 교관한테 한번 또 해주고 해봐주고 그렇게 하고 또 기회도 여러 번 주고. 근데 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장주에서 내가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렇게 표시하는데 5번 중에 3번 해야 되는데 벌써 3번 중에 3번을 뭐 제대로 못하는 거 볼 수 없잖아. 예. 그렇게 알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후회 없이 가라. 예. 끝. 필승. 졸업해 끝.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중등교육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십 번씩 머리 비행을 해보는 것도 완벽하게 조종수를 익히는 과정이다. 지금 얼마나 공부하는가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 조국의 내일이 지금 흘리는 땀 속에 달려있었다. 이 약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뭐 소화제. 밤에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는 거, 구토 증상 이런 게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여기 항해전대에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조종사들은 거기서 주는 약만 먹어야 되고 그걸로 해결하고 나면은 다시 비행하고. 몸에 조금 이상만 있으면 내일 비행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비행이라는 게 원래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천적으로 어떤 기계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런 조작에 미숙해가지고 비행이 안 될 때가 제일 그렇죠. 자기가 뭐 해보자 했는데 참 오늘 비행은 너무 안 되고 또 교관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을 때가 제일 신경 쓰이고 그렇죠. 1년 8개월에 걸친 교육 과정 중 탈락한다고 해도 이들은 공군으로 남는다. 다른 특기를 받아 복무하게 된다. 다만 전투 조종사가 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에서 처음 세웠던 꿈을 접는 일. 그 쓰라린 좌절을 맛보지 않기 위해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전투 조종사 훈련 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이 생환 훈련이다. 자, 3cm 도야 좌측 준비. 홀로 적진에 남겨지는 만약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먼저 낙하산 탈출 시 생환 요령. 손 잡아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상 준비. 자, 옆 앉으세요. 다리 힘 빼고 주저앉아. 옆 에헤. 주저앉아야죠. 완전히 힘 빼. 고. 앉아. 완전히 앉아. 봐. 힙부부터 다니죠 지금. 그죠? 옆다리 넓적다리 안 되고 힙부부터 다닌다. 왜? 주저앉지 않고 힙부만 트니까. 완전 주저앉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저앉으란 말이에요. 예. 상 준비. 알아서 붙이고. 자,
낙하산의 의지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몸이 그대로 떨어지면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안전한 포즈로 낙하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쪽으로 다리를 들어서 차줘야지 들었어. 전투기 조종사 교육 과정에 이런 생활 훈련이 포함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해 고등교육 과정까지 1년 8개월 동안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5억 원. 비용뿐만이 아니다. 이들을 교육하는 데 쏟아부은 교관의 정성과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귀하지 않은 군인이 없지만 특히 전투기 조종사는 그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바람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바람이 힘들다고 해갖고 천천히 불고 하진 않죠. 바람은 일정한 속도로 가줍니다. 일정한 속도로 가줘야 일어서기가 더 쉬워요. 머리는 반드시 들어야죠. 숙이고 있으면은 끌려가다가 돌이라든지 있으면은 목이 꺾인다든지 아니면 부딪히면은 사망입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찍어보세요. 좋습니다. 다리를 벌리면 안 됩니다. 발 뒤꿈치를 찍고 바람 준비. 다리 들고. 지상에 안전하게 떨어진 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구속으로 떨어진 터라 낙하산이 강한 바람에 날려가기 십상이다. 다시 놓고. 이때 조종사는 재빨리 자세를 갖추고 일어서서 낙하산을 감든지 아니면 낙하산 파라슈트와 몸을 분리해버려야 한다. 이때 일어서는 과정에서 다리가 하네스에 감기면 절단의 우려가 있다. 만약 나무나 바위를 만나면 속도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다리가 엉키는데 왜 못 일어서? 다리가 엉켜. 다리를 머리까지 들지 말고 옆으로 들어야지. 알았어.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해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 낙하산 장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낙하산 장구. 자, 오렌지색을 이용해서 대공시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시켜서 45도 각을 이루어서 쓸 수 있는 린트형.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원형 캐노피 그대로 산이나 무인도 같이 육지에 떨어질 경우 여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구조될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자신이 떨어진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 연막이나 바다에 뿌리는 시다이 마크 등도 같은 역할을 한다. 상승 고도는 300에서 350피트까지 상승이 됩니다. 다음은 구조될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에 구명식량이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져라. 그때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유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섞어서 성인이 필요한 하루 열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져라. 그때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드시라고 친절하게 세 부분으로 포장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에 나설 때 이런 생활 장구들을 항상 휴대한다.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행은 항상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 제2단계 생활훈련. 이번엔 바다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다. 예비 전투 조종사들은 이 훈련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 5월 중순 남해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조종사가 바다에 떨어지면 전투기 조종사 긴급구조단은 헬기나 배를 이용해 구출 작전을 개시한다. 따라서 조종사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상으로 설정한 상황이었지만 훈련은 실제 상황과 다름없이 진지하게 진행됐다. 속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할만해요. 할만해. 할만을 한대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실전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네.
모두 이렇게 잡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서로 의지해서 있는데 혼자서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은 되게 겁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태는 발생해선 안 된다. 그러나 조종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거라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교육생들의 숙소는 무척이나 조용했다. 다들 방 안에서 뭔가 만들기에 열중해 있었다. 지금 어떤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 숙제, 숟가락. 숙소 주변에서 나무 조각을 가져다 숟가락을 만드는 과제였다. 나무를 깎는 법, 나무에 구멍을 파는 법을 연습해보라는 것이다. 옆방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네 줄로서 하나의 끈을 만드는 거죠. 매듭이. 산줄이 하나가 장력이 얼마가 안 되니까 이게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꽈가지고 몸을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지탱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이쁜데요. 아, 똑같죠? 장난 아닙니다. 이건 또 어떤 과제예요? 이거는 숟가락 만드는 거죠,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무 장비 없이 적진에 떨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한 훈련이었다. 장난 아니야.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열의와 자신감만큼은 최고였다. 조개? 아이고야. 백합도 잡고. 이제 초등 비행 과정도 마쳤는데 기량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날개 둥지에서 그냥 갔다 오는 셈이죠 그냥. 예. 조종사로 따지면. 예. 선배 조종사들이 보면 뭐 진짜 매출이들이죠 저희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자신감은 그 생도 때부터 저희 뭐 생활이나 이렇게 좀 자율적이고 자신감을 많이 갖도록 해줘가지고 또 남자들이 또 강한 남자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자신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제가 선택한 길이고 또 초등의 뭐 이렇게 선배들이 쉽다 그러는데 늦지만은 않았고 중간에 또 도태된 동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겪고 이런 그러니까 조종사로서 가는 과정에 아무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가야겠다. 반드시 가야겠다. 비 때문에 오후 교육이 무산된 이날 정오 시간. 세관 A반 정원 35명, 결혼무 현재 35명, 정원 준비 끝! 자, 인원 다 맞아? 예, 맞습니다. 주모, 잘 들으셨어? 예! 자, 팬이들 쉬고 있는 거야? 예! 자, 지금 각자 내무실 들어가서 자신이 오늘 준비했던 과제물 전부 다 꺼내. 시간 30초, 시작! 이것은 사병들의 훈련이 아니다. 장교들의 조모 시간. 엄한 질책은 없었지만 교관의 주문은 뜻밖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마치기로 한 매듭 과제를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배운 대로 꼰 거야. 이거 배운 대로 꼰 거야.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꽈갖고 너희들 전시에 생환할 수 있겠어. 생환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거 불합격이야. 이거 불합격.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래서 전시에 쓸 수 있겠어. 줄꼬기 매듭법 하면서 손가락 물 안 잡히면서 꼬이면은 그게 제대로 안 꼬인 거야. 줄꼬기 다 다시 풀러. 다시 풀러서 내일 아침에 검사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빡빡 꽈. 알겠어? 잘해라. 열심히 꽈라. 절반가량의 과제를 다시 해야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단단하게 만든 매듭. 장교라고 봐주는 법은 없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생환 훈련. 거센 바닷바람 속에서 물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은 먼저 온몸에 물을 뿌려대야 한다. 이날 훈련은 구명 보트 하나만 주어진 상황에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견디는 방법을 터득하는 훈련이다.
달리는 배 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동기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먼저 간다. 체크. 마이 저거. 마스크 투 사이드 레이스. 서바이브 키트 오프. 메이 웨스트 오프. 맥테이크 체크. 내리실다. 전투기에서 탈출할 때와 같이 모든 장비를 하나씩 제거하는 연습도 빼놓지 않았다. 구명조끼를 입을 새도 없이 바다에 떨어진 뒤 살아남기 위해선 재빨리 구명보트에 오르는 것이 기본. 바다에서 산속에서 위급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우수한 전투 조종사의 자질 중엔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흠뻑 젖은 몸으로 훈련생들은 배로 다시 올라왔다. 5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다. 더욱이 달리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은 만만치가 않았다. 처음에 할 때는 긴장되고 떨리고 축구를 했었는데 딱 들어가서는 그냥 교관이 가르쳐준 것밖에 기억 안 나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전투 조종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군인이다.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하며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이들은 지금 그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준비됐어. 전투 조종사가 되는 마지막 과정, 고등교육. 경납고에서 만난 한 학생은 훈련 도중 팔을 다쳐 유급한 케이스.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음을 예감할 수 있었다. 후배들하고 지금 배우려고 하는 왜 그랬어요? 팔을 다쳐가지고요. 팔요? 예. 팔을 왜 다쳤죠? 오른쪽 팔을 잘못 짚어가지고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아 그래요? 고등에서는 중등보다도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전투 조종사 되는 마지막 관문이죠. 네. 물론 여기를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전투대에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유사한 과정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투 조종사로 살 수 있는 그 전술 기동, 전투 기동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투 조종사로서 해야 할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야 할 어떤 소양들을 가르쳐가지고 보내는 거죠. 고등교육 과정은 모두 30주. 그 기간 동안 모두 72회의 비행이 이루어진다. 안 돌렸어? 자, 이거 하도 안 돌렸어? 비행 대장의 점검은 꼼꼼하게 진행됐다. 고등교육의 비행기는 중동 때와 또 다르다. 이건 호크 전투기였다. 그 강아지 쓰라는 뜻이. 아 그런 의미예요? 좀 잘해보자 그러면서. 네. 속마음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행기가 알아듣죠. 아 알아들어요. 조종사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뜻대로 움직여지는 전투기. 비행대장은 그 경험마저 전해주려는 듯했다. 겉모습이 독수리를 닮았다 해서 일명 호크 전투기라 불리는 T-59 전투기. 5만 피트까지 상승 가능하고 시속 10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공격기다. 이날 비행장에는 새로 입가한 신입고등교육 훈련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전투 조종사라면 누구나 최신형 제트기를 타고 싶어한다. 전투기 수준은 곧 그 조종사의 실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 조종사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고등교육 과정에는 전 단계와는 달리 20회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타겟 격추됐다. 오프 조작해야지. 전투기 조정은 물론 적기와의 가상 교전을 연습해보는 것이다. 오프 조작이 느려. 미사일로 적기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은 늦었다. 그러니까 나가지. 실제 상황과 똑같은 고도,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교육이라 당황한 조종사는 끝내 활주로를 이탈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 그 조종사는
시뮬레이션 교육에서의 실수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많이 혼났는데 뭐 괜찮아요. 일단 혼나면서 배우는 거고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학생들은 약간 모자른 가운데 준비는 하되 항상 교관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일단 항상 저희들 부족하게 보시죠. 고등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강도 높은 비행 연구를 요구한다. 이젠 편대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숙련된 조종술과 고감도의 순간 판단력이 요구되는 비행이다. 보통 2마일 이내에 들어왔다 하면 적기를 피파 위에 올려놓고 하다가 1마일쯤 되면 미스를 쏘되 내가 이게 터졌는 걸 봐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어프하면 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프할 때 얘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간 상태에서 편대 비행은 2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시에 전술을 구사하는 비행. 급강하와 급상승에다 180도 공중회전, 2개의 전투기가 양면 작전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 등 조종사가 연구해야 될 사항은 한둘이 아니었다. 저쪽이 몇 마일이냐 딱 물어보시더라. 네. 1000피트 이상에서 고도분에. 그래, 1000피트 이상에서는 고도. 그 연구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은 밤늦도록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다. 1.5마일, 1.6마일에서 1.7마일 정도가 돼. 야, 편대 단종된대요. 기동 제한상 얘기해봐라. 또 최소 속도 150나트. 그다음에 실시. 오전 전체 브리핑 시간. 갑작스런 교관의 질문에 학생들은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사지 이내입니다. 우선 타워를 95% 수평 자세에서 중속 후 140나트 이상이 되며 기재 취급을 후에 다시 6도 피치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스스로 알아서 푸시업 10번. 교관의 질문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완전히 소나기 공격이다. 중위 그만요. 뭐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 네, 중위 성sion. 특수비행과 핑거팁 대회에서 90도 뱅크 초과, 제형 밴드에서 60도 뱅크 초과. 10여 분 만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왔다. 2만 3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 적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당황스러울까. 그토록 외우고 연구한 내용들인데 교관 앞에 선 학생들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것도 훈련의 한 방법인 듯했다. 야. 40여 분이 지나는 동안 푸시업을 하지 않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실력 평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좀 더 분발하라는 일종의 단체 기합이었다.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이거. 등각 배합도 잘 못하고 눈에 힘 한 번씩 줘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비행하겠어? 불승. 아침 전체 브리핑 끝. 최선을 받아! 야, 내가 그 최선을 다하겠냐? 목소리 좀 크게 한번 해봐. 최선을 받아! 전체 브리핑에 이어 비행 훈련이 시작됐다. 고등교육의 비행은 전 단계와는 확연히 달라진다. 다양한 전술 훈련인 만큼 위험도도 높았다. 매 순간 이건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 급해 너는 조작이. 이륙 후 첫 번째 날아든 교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너 이번에 지금 반대로 스피드 들어간 거 알아? 맞아. 이그라이 온 가드 라디오 체크. 공중 회전을 시도하는 순간 학생의 손놀림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다. 3만 피트 상공.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교관은 혼신의 힘을 다해 훈련 지시를 하고 있었다. PGTS 290. 불러도 이제 안 되고.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더니 빠르게 급강하기 시작했다. 스핀을 잘못 작동시킨 것이다.
그러나 곧 전투기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3분이 안 되는 짧은 상황이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조금 더 내려와. 들지 말고. 그래, 시켜주면서 파워출해줘. 전투기는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했다. 가슴을 졸이는 이런 일이 훈련 과정 내내 계속되곤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교관과 학생은 말이 없었다. 비행이 안전하게 제대로 된 팀은 돌아오는 발길이 가벼워 보였다. 비행 훈련이 끝나면 학생과 교관은 반드시 그날 평가를 한다. 그냥 발에 힘을 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 발 뒤꿈치 힘을 주고 러더가 떨리지 않게끔 딱 받쳐주는 거야. 반대편 차는 것도 아니고. 차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딱... 이날 벌어진 위급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조종상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교관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 설명해 주었다. 같이 가고 싶냐? 여기서 135도 뱅크 좋아. 초기에는 기수가 다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뱅크를 넣을 수가 있어. 90도 뱅크 135도 많아. 90도 이상만 넣어주면 돼. 그냥 그러면서 강화 소매를 쭉 시켜주란 말이야. 초기 사지로 쭉 당기면서. 물론 잘한 점도 있었다. 교관은 그 점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고속 전투기 조종사는 1초의 순간에도 삶과 죽음이 엇갈릴 수 있다. 교관이 엄격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너 그러다 죽어. 교관의 그 마음을 학생은 안다. 철저하고 치밀한 교관이 있기에 전투 조종사가 탄생될 수 있음을 학생들도 알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윤상보 교관은 기숙사를 찾았다. 축구 보고 있구만. 지정복이 되었나? 교관들은 한 기수에 2명의 학생을 맡고 있다. 윤 대위는 자신의 학생들을 찾고 있었다. 조준범이는 어디 있어? 나랑 가서 바람이나 쐬자. 나와봐. 어제 할만해? 어제 뭐 한동안 주말인데도 집에 가지 않고 비행 연구에 몰두한 학생들이 안쓰러워 저녁이라도 함께하려는 것이었다. 윤 대위의 집은 부대 근처 군인 아파트.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교관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두 아이의 아빠로 평범한 생활인이었다. 학생이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에이 창피해? 치워 좀. 이제 10년 됐죠.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전투대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있으니까 결혼 생활 뭐 이런 얘기. 자주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 뭐냐면은 솔로 갔다 오기 전에 특히 얘가 앞으로 우리하고 병생활 계속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 그 상태에서 괜히 불러다가 식사하고 이러면 정이 든다고. 이게 뭐 혼 많이 내고 이래도 정이 많이 들지만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정이 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떻게 내 그 기준을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평가에 불합격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우리 교관들 철칙, 솔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인적인 자료를 하지 말자. 개인적인 자료. 어떤 자극제를 주기 위해서 뭐 짐 싸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안 되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비행 나가는데 연구는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 간혹 심하다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 계산된 교육 철학이 숨어 있었다. 교관은 힘든 교육을 견디게 하는 힘이 돼줘야 한다. 인생의 첫 실패를 여기서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위기감을 느끼면은 사람이 확 달려들거든. 그래서 확 일치월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축구장에서 축구 못하는 사람이 바보야.
조종사 이렇게 생활해서 비행 못해. 그러면 계속 바보야. 그러면 자기의 삶이 비참해져.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교관들은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다. 그 교관들에 의해 조종사는 단련돼 간다. 그리고 그 학생의 단독 비행이 성공하는 날, 초고속 제트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의 조종사를 만나는 날, 학생은 교관의 자랑이자 힘으로 변모한다. 이 하늘 위에 남은 자는 단 하나. 그 조종사의 섬세한 손놀림 하나에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달려있다. 시작은 작고 불안전했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는 날, 이들은 완전한 전투기 조종사, 조국의 하늘을 책임질 성숙한 빨간 마후라로 변모해 있었다. 중위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들을 전투 조종사라 부른다. 고된 훈련 속에서 자신을 이기고 오랜 꿈을 실현시킨 아름다운 청년들이다. 교수님이나 교관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올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지 않은 기능이 딱 하나 있다면 날지 못한다는 거. 근데 주지 않은 기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자식에게도 이 일을 잘해서 시키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3톤 160 필리핀